운전하다 갑자기 노란색 주유경고등이 켜지면 순간 고민되시죠. 바로 앞 주유소는 너무 비싸고 조금만 더 가면 리터당 훨씬 저렴한 주유소가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고등 켜져도 60km, 100km는 더 간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차는 상당한 거리를 더 달릴 수 있지만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남은 연료량도 다르고 실제 연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기판 숫자만 믿고 한계까지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경고등이 켜졌을 때 실제로 연료가 얼마나 남는지 대략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왜 끝까지 버티면 안 되는지, 고속도로에서 정말 연료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 운전하기 전에 저렴한 곳부터 검색하게 되지요. 50대 운전자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로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한 달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유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김 씨는 계기판을 보다가 노란색 주유기 모양의 불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유 경고등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니 가까운 곳에도 주유할 곳이 있었지만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면 더 저렴한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운전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 넣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가도 괜찮을까? 경고등이 켜졌다고 당장 연료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 정확히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누구도 숫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경고등이 켜져도 충분히 간다는 말만 믿으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유 경고등을 발견한 순간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킬로나 더 갈 수 있습니까? 흔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60km에서 100km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실제로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올 때 탱크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연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차종에 따라 점등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은 남은 연료가 69리터 정도일 때 켜질 수 있고 더 큰 차량은 그보다 많은 연료가 남은 상태에서 켜질 수도 있습니다. LPG 차량 역시 차량별로 경고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형차는 몇 리터, 중형차는 몇 리터라는 평균적인 숫자는 참고만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대해 안내하는 사용설명서와 차량의 표시 정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주유 경고등은 앞으로 정확히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다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연료가 부족해졌으니 가능한 한 빨리 주유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숫자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하게 됩니다. 누가 경고등이 켜지고도 80km를 갔다더라. 내 친구는 주행 가는 거리 0km가 뜨고도 주유소까지 갔다더라 같은 경험담을 듣게 되면 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김 씨 역시 비슷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싼 주유소가 있으니 굳이 비싼 곳에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실제 연비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는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와 시내, 정체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의 연료 소비량은 다릅니다. 오르막길, 고속주행, 차량 적재량, 냉난방 사용, 타이어 상태와 운전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최근 주행 조건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값이므로 절대적인 보증거리가 아닙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몇 킬로를 갔다는 경험을 내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료 부족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전에 누군가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주행거리를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요?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남아있는 연료가 몇 리터인지 알고 내 차의 실제 연비를 알고 있다면 두 숫자를 곱해 이론적인 주행 가는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에 약 9리터가 남았고 실제 연비가 리터당 10km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약 90km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90km는 안전하게 90km를 더 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연료량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주행 조건에 따라 연비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인연비는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므로 지금 내 차가 실제 도로에서 내고 있는 연비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가능하면 평소 계기판이나 주유 기록을 통해 확인한 실제 연비를 참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에서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보고 한 개까지 달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내 차의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고 싶다면 평소 주유 기록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 사용 설명서에서 연료 탱크의 정격 용량과 연료 경고 관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리해서 계속 달리지 말고 가까운 주유소로 이동해 안전하게 가득 주유합니다. 이때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서상 탱크 용량이 50리터이고 경고등이 켜진 직후 주유했는데 약 42리터가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상 약 8리터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이것을 경고등이 정확히 8리터에서 켜진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탱크의 정격 용량, 주유기의 자동 멈춤 시점, 차량이 서 있는 경사, 경고등이 켜진 뒤, 이동한 거리 등에 따라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의 주유 기록을 비교하면 내 차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경고등을 켜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연료를 끝까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 씨는 계산법을 알았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계산상 남은 거리가 80km라고 해도 실제로 80km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소 리터당 12km가 나오던 자동차도 심한 정체에서 계속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거나 급가속을 하면 연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긴 오르막이나 악천후 같은 환경도 변수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좋은 도로에서는 예상보다 효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뒤 남은 거리를 사용 가능한 여유 거리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정체나 우회에 대비해 남겨둔 안전 여유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 연료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를 반복하는 습관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차량에서는 연료가 연료 펌프의 냉각과 작동,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탱크를 바닥 가까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도로 위에서 연료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이 꺼져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지 못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주유 경고등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고등이 켜지면 앞으로 몇 개나 더 버틸 수 있을까부터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안전하게 주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km, 30km, 10km처럼 숫자가 줄어들면 마치 그 거리까지는 반드시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추정치입니다. 최근 연비와 주행 조건 등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차량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되지 않거나 0km에 가까워진 뒤에도 연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숨겨진 비상 연료처럼 믿고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량마다 연료 탱크 구조와 표시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설명서에 있는 내 차량의 경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애매하다면 계산상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정체나 우회도로 하나만 만나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운전자는 남은 연료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안전하게 주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가장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5km 앞 주유소보다 30km 뒤 주유소가 더 저렴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도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도로가 막힐 수도 있고 잘못된 진입로를 선택해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다음 출구나 휴게소까지 생각보다 멀 수도 있습니다.
몇천 원을 아끼려던 선택이 연료 부족으로 도로에서 멈추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절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 동력이 사라지는 상황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당황해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보다 비상등을 켜고 주변 차량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안전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량을 무리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유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값싼 선택만 찾기보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가까운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마음에 걸렸지만 주유를 마치고 다시 도로에 나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유경고등은 지금부터 몇 댐까지 버텨도 됩니다라는 허가증이 아니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졌으니 이제 안전하게 주유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내 차의 탱크 용량과 평소 실현비를 알고 있으면 비상 상황에서 대략적인 주행 가능 거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연료가 7리터라고 추정되고 실제 연비가 리터당 10km라면 단순 계산은 약 70km입니다. 하지만 이 70km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실제 남은 연료와 연비에는 오차가 있고 도로 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평소 연료가 충분할 때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미리 주유하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켜진 뒤에는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큰 보상은 몇천 원을 더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출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부터 바꾼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료가 거의 떨어진 다음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연료에 여유가 있을 때 이동 경로 주변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떠나기 전에는 연료 게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만큼 주유합니다. 평소 주유할 때 들어간 연료량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자신의 실제 연비도 대략 파악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유경고등이 갑자기 들어와도 막연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계산을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가 사용 설명서에 안내한 내용과 차량 계기판의 경고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바꿨다면 이전 차량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운전자라도 차량의 연료 탱크 용량과 연비, 경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여행이라면 출발 전에 예상 주행거리와 주유 장소를 대략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연료 관리는 운전 중 위기가 닥친 뒤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이것만 익혀도 주유경고등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입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징후가 나타났다면 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변 교통을 살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고속도로에서 이미 차량이 멈췄다면 차 안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오래 머무르기보다 현재 위치와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이나 비상금융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연료량과 무료 이용 횟수, LPG 전기차 등 적용 조건은 보험 상품과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도움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긴급 신고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미리 주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상금융은 연료를 끝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내용을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첫째, 주유경고등이 켜졌다고 연료가 즉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고등 이후 몇 댐을 갈 수 있는지는 모든 차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둘째, 대략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차량 설명서의 정보와 평소 실제 연비, 주유 기록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남은 연료량의 실제 연비를 곱하면 이론적인 거리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값입니다. 셋째,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실제로 보장된 거리가 아니므로 숫자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주유를 계속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연료를 바닥 가까이까지 사용하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차량이 멈추는 것 자체가 큰 안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유 경고등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달릴까를 시험하라는 표시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안전한 곳에서 주유할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내 자동차의 설명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평소 실현비와 주유 기록도 살펴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돈도 지키고 자동차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